네, 명절 단어 다음에 증후군이라는 말이 붙은 지 오랜데요. 며느리 증후군이라고 정의한 기사가 신문에 처음 등장한 게 1993년이라고 합니다. 벌써 30년 전 일인데요. 명절 증후군, 시대에 따라서 그 주체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명절 증후군 그러면은 가장 힘든 사람은 며느리였죠.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여전히 유교의 영향을 받고 있고 가부장적 문화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명절의 모든 일을 준비하는 데 가장 희생하시는 분들은 그 며느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증후군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나라가 좀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고 여성의 권위가 이제 신장되면서 비단 며느리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괴롭다, 눈치를 본다, 그리고 이제 남편도 힘들다, 그리고 이제 입시생도 힘들다, 취준생도 힘들다, 결혼을 안 한 싱글들도 힘들다, 또 결혼을 했는데 아직 아이가 힘들다. 그러니까 모두가 힘들다라는 얘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가장 힘들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며느리입니다만 사실은 요즘 이제 가족마다 가족 구성원들이 다 서로서로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명절 스트레스 주체가 이젠 기혼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여전히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 만큼 시댁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쉬운 점이 없지 않은데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네, 사실 명절을 앞두고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참 많아요. 일단은 한 명이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됐던 시어머니가 됐던 누군가가 한 명이 다 맡아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음식 준비할 것이 있더라도 한 명이 너무 힘들게 고생하지 않고 좀 미리미리 먹을 만큼만 조금씩만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서로한테 좀 배려하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사실은 오랫동안 못 보다가 그래서 취직은 했니? 결혼은 했어. 결혼할 사람은 있고 이런 식으로 정말 얘기하고 싶지 않은 곳을 얘기하면 상처를 받는 사람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또 성 역할. 이것도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꼭 운전은 남자가 해서 고향까지 내려가야 되고 저는 여자가 붙여야 되는 거 이제 끝났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그렇게 성 역할을 고수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 이런 또 반가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수고하신 분들한테 서로 감사하다라는 인사 정도 하고 오면 그래도 참 기쁘게 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명절 스트레스를 덜어내기 위해서 배우자가 어떻게 해주면 효과적일까? 지난 추석에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많은 응답이요. 남편이 시가 험담에 동조할 때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크다였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 맞는 걸까? 어떻게 동조해야 효과적인 걸까? 그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남편이 본인의 가족들을 욕하면서 즐겁진 않았겠죠. 본인의 어머님, 본인의 아버지 욕하면서 즐겁진 않았겠지만 핵심은 공감입니다. 우리 아내가 지금 이제 명절을 지내고 와서 너무 감정적으로 지금 상처를 받고 화가 나고 힘들었으니까 저렇게 뭔가를 힘들다고 토로하는데 예전 같으면 이 공감의 중요성을 모를 때는 그 정도 했다고 뭐가 힘들다 그래. 우리 어머니가 뭐 이렇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요즘 남편들은 많이 배우셨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아내의 마음에 공감을 해줘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셔서 그게 다소 불편하긴 해도 그래도 내가 우리 가족, 우리 지금의 가족, 내 부인의 마음을 맞춰줘야지. 그래, 정말 맞아. 그때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당신이 진짜 맞아. 당신이 속상했겠어. 내 생각도 그래. 이렇게 맞춰주면 그래도 이렇게 꿍 하고 상처받았던 게 가장 중요한 남편이 알아주니까 좀 눈 녹듯이 이렇게 녹는 거죠. 네, 명절 스트레스 주체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데에 대한 방증이겠죠. 결혼 여부를 물어보면 30만 원, 연봉을 물어보면 20만 원 등 한 금융사가 잔소리 티셔츠 이벤트를 만들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에게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쁜 걸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 취직은 했니? 월급은 얼마니? 여자친구는 있니? 왜 시집은 못 가고 있니? 살 좀 빼면 더 예쁠 텐데 이런 기분 나쁜 감정을 건드리는 말로 이제 애정을 가지고 얘기하시지만 그 언어의 어떤 선택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거기에 주제를 이제 바꾸시면 좋겠죠. 우리 예전에 그런
추억 어디 같이 놀러 갔었는데 너무 즐겁지 않았니? 요즘은 너의 즐거움은 뭐니? 뭐 취미는 어떻게 되니?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니? 아니면 뭐 요즘 중요한 뭐 AI라던가 뭐 트렌드라던가 이런 얘기를 하셔도 좋고요. 또 여행 얘기를 하셔도 좋고요. 뭐 각자 좋아하는 스포츠 얘기를 하셔도 좋고요. 어쨌든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누군가가 상처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애정이라는 핑계로 그렇게 함부로 던지는 그런 얘기들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명절의 정치 얘기 금물입니다. 오죽하면 구급대원들 말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주먹 다짐에 심하면 칼부림까지 나기도 합니다. 라며 걱정할까 싶은데요. 정치 얘기를 가족 간에 금해야 하는 이유, 또 정치 얘기에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 조언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정치 얘기를 안 하겠다고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이번 명절이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많은 가족들이 정치 이슈 때문에 싸움이 나지 않을까 싶고, 아까 구급대원 분들이 얘기하셨던 대로 그냥 이렇게 말싸움으로 끝나면 좋은데 지금 너무 정치가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입장에서 심각한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가족끼리 정치 때문에 의가 상하고 이런 건 정말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집부터 우리 이번 명절에는 정치 얘기는 하지 말자라고 선언을 하고 명절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재미있게 적극적으로 하실 거면 정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벌금을 얼마 내자 뭐 이렇게 정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지금 정치 이야기는 정말 금물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센스 있는 분이 누군가가 정치 얘기로 흘릴 것 같으면 우리 주제를 좀 돌려보자 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더 적극적이라면 우리 윷놀이 하자. 아주 그냥 행동을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 얘기 하고 싶어요.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여기까지 올라와요. 하지만 그 끝은 갈등과 분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 아시고 좀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민감한 전국 현실로 온 국민 스트레스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계엄, 탄핵 등 사건, 사고로 무기력증이 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내 몸에 어떤 증상을 느낄 때 방치하지 않고 병원이든 상담센터든 찾아가야 할까요? 네, 지금 이제 지금의 우리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이나 혼란한 사회 그리고 사실은 이제 참사까지 우리 국민이 다 지켜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은 물론이고 사실은 지금 집단 트라우마에 빠진 상태라고 해도 우리 사회가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집단 트라우마에 빠졌다 그러면은 이제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심하면 그렇게 뭐 그 일을 똑같이 경험하는 것 같고 뭐 그때의 그 막 숨이 안 쉬어진다던가 극심한 공포를 느낀다던가 이런 증상을 나타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 정도까지 뭐 심한 증상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래도 이 상황이 지금 여러모로 너무 우울하고 사실은 상처도 많이 받았고 하나의 충격이 회복되기 전에 다음의 충격이 왔었고 또 다음의 충격이 회복되기 전에 또 다른 충격으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많이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은 마음 상태거든요. 내가 너무 우울하고 슬프고 무기력하고 화가 나고 내 감정을 조절하지를 못하겠다. 내가 인간관계가 전혀 내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 뭐 내지는 잠을 잘 수가 없다. 뭐 이런 일상생활이 곤란하다. 이런 정도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면 그렇다면 이제 전문가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